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 비행을 잠시 쉬고 있는 조종훈련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라이빗, 인스트루먼트, 커머셜 스테이지별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공부 방법들을 몇 개만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닌 학교는 그라운드스쿨 2주 후에 바로 FAA 리튼 테스트를 봤어야 했는데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떠난 미국이지만 그래도 시험 준비는 꽤 버거웠습니다. 첫 시험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무작정 써가면서 모르는 걸 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인스트루먼트, 커머셜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돌리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FAA 리튼을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클레임, 프레피어, 셰퍼드입니다. 클레임은 각 단계별 이론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해놓고 개념당 문제가 10개 내외로 있어 혼자 공부하기에 매우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개념을 빨리 훑을 수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문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레피어는 문제은행인데 장점은 카테고리별로 문제를 빨리 연습할 수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셰퍼드에 비해 출제 빈도가 낮고 설명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셰퍼드에어도 문제은행인데 장점은 문제가 정말 많아 셰퍼드를 충분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 9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공부보다는 문제를 외우는 느낌이라 시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FAA 리튼 테스트 준비 방법은 우선 클레임으로 개념을 간단히 짚고 셰퍼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저는 셰퍼드에어에서 40불 정도 지불하고 1000문제가 넘는 비행 문제들을 아이패드에 다운받아서 풀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1회독은 빨리 넘기고 어려운 문제를 3, 4회독 정도 하면 문제가 확실히 기억에 남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특히 모르는 문제에 대해 피핵, 파에임을 찾아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비행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라디오 콜들을 듣고 내가 진짜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미스커뮤니케이션이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파일럿은 평생 ATC 공부,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ATC는 우리가 그냥 외국인을 마주쳤을 때 대화하는 프리 토킹이 아니고 Okay, connection 328, Orlando departure ident, maintain at or below 2,500. Maintain at or below 2,500, connection 328. Connection 328, student solo, your radar contact 2 miles southwest of Sanford. Resume your own navigation to Melbourne. Remain outside the Orlando class Bravo airspace at all times. Resume navigation, remain outside of Bravo airspace, connection 328. Readback is correct. Cirrus 4 Juliet.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진 플로우와 워딩이 있는 것이기에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라운드 스쿨에서 선생님이 ATC를 들려주셨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수한 백식과 ATC 공부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문제가 잡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ATC 공부를 위해서는 liveatc.net에 가셔서 본인이 비행을 할 공항 근처의 라디오 콜들을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서 그라운드, 타워, 디파처 등에서 어떤 플로우로 얘기를 해야 하는지 작성하고 끊임없이 머리 비행을 하면서 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백시트를 할 때 마이크를 떼고 내가 조종은 하지 못하되 라디오는 내가 다 한다는 마음으로 웅얼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랜딩은 프라이빗 파일럿 서티피켓을 따는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프라이빗 세컨드 스테이지가 끝나면 바로 솔로 플라잇을 나가게 됩니다. 교관 없이 모든 풀 컨트롤을 갖는 아주 중요한 비행이다 보니 특히 세컨드 스테이지를 까다롭게 보고 학생들이 가장 프레셔를 받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또한 랜딩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랜딩이 안 된다고 될 때까지 수업을 추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매 수업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제가 연습한 방법은 비행 영상을 틀어놓고 머리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빗 때는 특히 센터라인 잡는 것과 백프레셔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 공부 방법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면 난 어떻게 코렉션을 하면 좋을까를 계속 손과 발로 연습해보는 겁니다. Alright, just go to the numbers. Wind down. There you go. Continue to the numbers. Check real quick. Remove power. Which is 7 left short and clear for the option. Continue to the numbers. Looking good.
Alright, go to the numbers, go to the numbers, go to the numbers. Okay, power idle, hold it, hold it, hold it. Play with the energy, hold it, hold it, hold it. Hold it, hold it. That's it. 또한 랜딩의 가장 중요한 고어라운드가 있습니다. 랜딩이 언스테이블하거나 런웨이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고어라운드를 해야 하는데 프라이빗 레벨에서는 이게 언스테이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행은 항상 세이프티 퍼스트라는 걸 꼭 명심하고 고어라운드 하는 걸 꺼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고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무사히 솔로 플라이트를 했습니다. Oh, same heat. First solo. 커머셜 파일럿의 매뉴버인 8-on 파일럿, Lazy 8, Steep Spiral 등은 프라이빗 매뉴버와는 차원이 다르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느낀 것은 스탠다드 안에만 들어오면 얼마나 1도 안 틀리고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어떻게 코렉션을 할 줄 아는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끊임없이 내가 뭘 할 거고 뭘 하고 있고 지금 틀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를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모든 체커가 좋아했었고 끝까지 이 방법을 잃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파워오프 랜딩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 많았습니다. 파워오프 180 랜딩이란 비행기가 파워를 잃은 상태에서 활주로에 정해진 곳에 내릴 수 있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파워오프 180가 어려운 이유는 파워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포인트에 랜딩을 해야 하므로 모든 학생들이 전 과정 중 가장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파워오프 180는 터치다운 포인트를 어빔했을 때 파워 아이들하고 우선 스피드를 68노트에 맞춘 후 턴은 바람에 따라 일찍 할 수도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바람이 레프트 크로스윈드로 오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턴을 빨리 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라이트 크로스윈드로 오면 비행기가 활주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운윈드를 더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널에 왔을 때는 고도에 따라 플랩을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파워오프 180는 정말 감을 잡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어서 저도 레슨 막바지에는 수업 내내 파워오프 연습만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 판단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는 포지티브 플라이 컨트롤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특히 언컨트롤드 에어포트에서 랜딩 연습을 할 때 많이 떨었는데요. 친숙하지 않은 공항이라 랜딩 준비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혹시나 다른 비행기가 말없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활주로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모든 상황을 앞서서 대비하고 내가 무엇 할 건지를 라디오에 계속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out here. Provincial traffic, White Sky connection 344, 7 miles east of the airport. Gonna overfly the airport and teardrop 45 left downwind for runway 19. Watch the traffic. La gente comenzaba a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은 구름을 지나가야 하거나 시정이 안 좋을 때 꼭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에어라인 파일럿은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 있는데 그 이유는 비행기가 18,000피트 이상 날 때 IR 비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R 비행이란 밖을 보지 않고 ATC가 주는 헤딩, 고도를 맞춰 비행하고 정해진 루트 혹은 ATC가 주는 루트를 따라 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TC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라이빗, 커머셜 때 ATC와 소통하는 것과는 달리 생소한 픽스를 불러줄 때도 많아서 컨트롤러의 말을 적어가면서 비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인스트루먼트 때 이런 프로시저와 ATC 연습을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연습했습니다. 프라이빗, 커머셜 스테이지와는 달리 인스트루먼트는 랜딩이나 매뉴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만 보고 인스트럭션을 따라하는 것이기에 시뮬레이터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엑스플레인 프로그램을 60불 정도 주고 사고 아마존에서 러더와 요크를 샀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돈이었지만 룸메 언니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나중에 중고로 파려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는 비행감을 잃을 수도 있기에 새로운 매뉴버를 나가기 전에 프로시저를 연습하거나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저 연습을 할 때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All seen heat, private pilot.